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인강하고 형강이 많이 늘어났어요. 학생들이. 예, 그래도 오셔서 다행입니다. 자, 2024년 교원 임용 대비 유기화학이고요. 저는 그냥 전공화학 가르치는 강철입니다. 네. 다 아시고 오셨겠지만 제가 항상 좋아하는 최계비라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은 혼자 꾼 꿈은 몽상이지만 함께 한 꿈은 현실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혼자 한다고 꿈이냐 이게 아니고 몽상이 아니고 우리 꿈꾼 것을 제가 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유기만은 걱정하지 모든 과목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유기니까 유기는 걱정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 기출 난이도 분석을 보면 제가 유튜브나 또는 무료 강의로 올려놨을 거예요. 기출 해설, 강철 기출 해설 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분석하시면 되고요. 보면 매년 출제는 똑같아요. 상위 20%, 중 50, 하 30이에요. 항상 요 틀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렵게 내면 이게 좀 올라가는 거고 밑에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도의 체감 난이도를 보면 그래도 전년도에는 높았었거든요. 근데 15점이에요. 작년에는 16점을 냈었는데 올해는 15점을 냈고요. 그래서 분석하고 섞여서 냈어요. 1점씩. 그래서 6이 15점인데 평균이 6점에서 7점이라는 거예요.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포기하시고 뭐로 하냐면 기출만 풀어서 반타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6위는 다른 분들은 뭐 6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얘기하는데 저는 뭐 6위를 전공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내는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틀만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너무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분광학만 했다는 거예요. 분광학 4점짜리를 했다는 거예요. 분광학도 제가 무료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나 여기가 보면 무료 강의가 있어요. 들으시면 그거만 들어도 맞을 수 있어요. 분광학은. 이제 너무 낮은 거고요. 자, 그래서 A교시에 보면은 2번 문항이 산촉매 아마이드 가스분해 반응하고 다이아조늄 짝지음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책 교재에 맥머리나 이런 데 맨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거의 타치를 안 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마지막을 딱 냈어요. 제 교재에도 맨 마지막에 있어요. 딱. 요런 거 나오고요. 그래서 2번 문항을 보면 제가 적중한 거 보면 이게 6위 단원별 실전 문제집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걸 우리 선생님들이 지어준 거예요. 국타의 약자예요. 국가고시 타겟이 약자. 그래서 국타예요. 근데 학원에서는 이것보다는 강철의 유기학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문의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매우 쳐라 중요한 거를 이렇게 매우 쳐라고 할 거예요. 그거는 국타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거는 약속이니까 좀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구조, 다이아조늄 짝지음 반응, 뭐 이건 EAS가 나온 거고요. 다이아조늄 짝지음 반응이 나와요. 근데 뭐냐면 이 페놀하고 이 치환기가 파라관계가 돼야 돼요. 그게 국타예요. 알았죠? 이런 게 출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위에 한번 가볼게요.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은 질량 스펙트럼인데 질량 스펙트럼은 잘 안 내는데 질량 스펙트럼을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벤젠의 NMR 스펙트럼 피크를 외워야 돼요. 7에서 6에서 6.7에서 8까지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운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분광학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토막내기거든요. 그래서 알파 분해 반응, 역반응을 찾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3번에 보면 이렇게 이건 강철 내용 모의고사, 우리 11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 1번 문제 그대로 질량 스펙트럼 나오고 이거 화합물만 바뀌었고요. 벤젠 그대로 나왔습니다. 똑같이 문구까지 똑같아요. 다 이렇게 똑같이 적중됐고요. 그다음 10번 문항은 알돌 첨가 반응이고 그 다음에 알돌 첨가 반응 다음에 베타 하이드록시 카보닐 반응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알파 베타 불포 카보닐을 만들어야 돼요. 요게 타겟이에요. 요게 순서예요. 무조건. 요거는 매년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은 처음이니까 모르실 거예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알돌 첨가 반응한 다음에 베타 하이드록시 카보닐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불포화 나온 다음에 1, 2 첨가냐 1, 4 첨가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단골 문제인데 10번을 보면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10번도 한번 볼게요. 10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이거든요.
그래서 1, 2 첨가할 거냐, 1, 4 첨가할 거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똑같죠. 모양만 살짝 바뀌었고, 이거 똑같죠. 똑같고요. 그 다음 1, 2 첨가하는 시약하고 1, 4 첨가하는 시약을 외우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거 외우셔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교시 전공 B형을 보면 1번 문항은 벤조산의 pK 값이에요. 근데 요거는 MD 시험에 예시 문항, MD 처음 초창기 때 예시 문항에 나왔었던 거예요. 페놀 나오면은 우리 이렇게 이제 페놀이잖아요. 모르셔도 돼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게 페놀인데 이 페놀이 EDG에 전자를 주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유기를 좀 부족하게 하는 분들은 그냥 주는 것만 안단 말이에요. EDG로. 그러나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유도 효과로. 근데 그걸 낸 겁니다. 벤조산에서.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게 벤조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알코올이 있죠. 페놀. 요거랑 분자내 수소 결합하면 pK 값이 낮아져요. 그래서 산성도가 커지거든요. 이런 걸 배우시면 돼요. 근데 이걸 출제자가 왜 냈냐면 요 페놀이 OH가 이렇게 오소, 요걸 중심으로 한 칸 건너를 이제 오소라고 배울 거예요. 요거는 오소 메타 파라, 이거 파라라고 배울 거고, 근데 분자내 수소 결합하려면 이 오소 자리 한 칸만 돼요. 두 칸, 세 칸은 안 돼요. 그거만 조심하시면 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그대로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 2번 문항은 에폭사이드인데 메조는 유기에서는 스테릭 케미스트에서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뭐 여러분이 다 듣고 왔겠지만 샘플 강의도 듣고 왔겠지만 제가 입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쪽은 매년 단골인 거예요. 알겠죠? 요거를 알면 입체학은 거의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게 에폭사이드 반응이에요. 요거는 단골이에요. 알았죠? 에폭사이드만 나오면 염기 조건이냐 산 조건에 따라서 시약이 뭐냐 조건에 따라서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게 출제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그냥 살짝 만보기만 볼게요. 그러면 요건 과산소산이기 때문에 여기 알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BR이 부릉부릉해서 안티 첨가돼야 되고 저 들으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산소산을 쓰면 에폭사이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에폭사이드 산 조건이야? 그러면 덜 취한데 칠 거냐 많은데 취한데 칠 거냐 그거만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단골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메조 화물이 그대로 나왔죠? 메조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거 메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자, 그 다음 7번 문항인데요. 7번 문항은 크라이슨 축갑 반응은 재작년에도 나오고 이건 단골이고요. 요게 나왔어요. 역알돌 반응이 나왔어요. 생성물을 주고 반응물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요게 대단히 쉽거든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거는 잘 못하셔요. 못하시니까 이걸 잘 찾은 방법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알파, 베타, 불법 카본이 있었죠? 1사첨가, 2사첨가 계속 나와요. 반복해서. 그래서 보면, 샘플을 보면 이렇게. 여기 크라이슨 축합 반응입니다. 근데 여기 아마 2당량을 안 써서 틀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감점돼서. 2당 에스터가 2개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게. 그래서 이렇게 2개의 에스터가 있어야 크라이슨 축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호기 쓰는 게 나와요. 원투 다이얼에서 보호기 쓰는 건데 에스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케톤을 보호한다. 이런 것 좀 기억하시면 돼요. 배우면 저절로 알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스토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게. 그러니까 유기는 강범위예요. 강범위하지만 출제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거기서 맞춰서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다 시험 출제를 받고요. 그러면 유기를 잘 하려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는 잘해요. 메커니즘을 그냥 들이대고 암기를 해요. 근데 암기하는 거 좋아요. 암기 및 이해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는 요 암기가 중요하지만 이해가 더 중요해요. 알았죠? 그래서 요 문제를 딱 보면 뭘 물어보는구나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잘못 접근을 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물면 코걸이가 나와요. 그거는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래요. 학생들이. 알았죠? 그거만 좀 조심하면 되고요. 그 대신 메커니즘에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메커니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이제 해보니까 유기를 잘 부족한, 친하지 않는 선생님들을 보니까 A가 돼서 이제 B가 된대, 반응이. C약을 뭐 써서. 그 다음에 C가 돼서 C가 되고, D가 되고. 그러면 A 다음에 B가 돼. 요런 게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의 메커니즘은 뭐냐면 A에서 B가 될 때 전자 이동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만 신경을 써요. 중요하긴 하지만 메커니즘이라는 게 이 전체가 아닌 게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용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이 과정도 물어보지만 이 큰 틀을 물어봐요. 이게 한 100개 중에서 90개 정도 나오고 여기 10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A 다음에 B가 되고 B가 다음에 C가 되고 C가 되면 D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메커니즘이에요. 여기 과정이 메커니즘이 아니고 그건 작은 메커니즘이에요. 큰 메커니즘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메커니즘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알았죠?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알켄하고 이중결합하고 삼중결합이 기본이에요. 아까도 봤지만은 BR2 들어갈 때 안티 첨가되는 게 나왔잖아요. 이중결합. 이게 기본이에요. 이건 아주 단골이에요. 유기를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킬 할라이드, RX예요. 우리 작용기도 오늘 배울 거지만 이 RX, 알킬 할라이드가 아주 중요해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제 그 반응 공식이 있어요. 그거를 신의 한 수라고 불러줘요. 대단해요. 그거 표, 요 조그맣거든요. 아주, 한 페이지가 이렇게 된다면, 요게 요렇게 조그맣게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표가 있어요. 한 5칸짜리 표. 그거만 외우면 이건 그냥 작살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다 들이대시면 돼요. 근데 학부책에 보면, 여기에 맞지 않는 게 나와요. 왜냐면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외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았죠? 특별한 예외만 출제되는 거지, 우리 선생님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외? 이거 출제되겠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기는. 정해진 걸 나오고 아주 특별해. 걔는 그냥 100%가 그런 것만 나와, 예외만. 그런 것만 출제되는 거예요. 10%는 A, 20%는 B, 30%는 C, 이런 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RX도 이렇게 중요한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벤젠, 방향적 화합물, 컨주게이션. 우리 유기는 컨주게이션이 중요해요. 원래 우리가 무기화학에서 분자궤도 함수도 배우잖아요. 분자궤도 함수가 컨주게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기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유기보다 먼저 앞선 게 유기보다 앞선 게 무기화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뺏겨서 할 수 없어. 그래서 이게 컨주게이션이라는 개념을 하나 도입해 놓은 거예요. 유기쟁이들이. 그래서 이 컨주게이션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재전공한 거 입체학학이고요. 그 다음에 에나민 반응, 요거 조심해 줘야 돼요. 에나민 반응. 이게 뭐냐면, 케톤이나 알데하이드가 1차 아민을 만나면 이민을 형성하고, 케톤이나 알데하이드가 2차 아민을 만나면 에나민을 형성하고, 이걸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요런 문구를 외우시고, 어떻게 되는지 착착 보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쫄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거 나오고, 미셸 반응이 나와요. 마이클 반응이라고 나오죠. 미셸 반응이 나오고, 근데 아까 그랬처럼 알파, 베타, 불포 카본일이 나오고, HNMR, 분광합 쪽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게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잘해도 유기는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하시냐면요. 알켄과 알카인까지만 달달달달달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쪽 RX 가면 이제 정신이 꼬이기 시작해요. 특히 SN2, SN1 나오면 돌아버려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향적 가면 더 헷갈려요. 이게 아로마틱 화합물이냐 아니냐 막 이렇게 고를 때 저한테 배우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믿고 한번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기학은 뭐냐면 막 무조건 들이대고 외우는 게 아니고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흐름 유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기학은 흐름과 논리가 있어요.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한 다음에 딱 요소들을 외우셔야 돼요. 제가 기출풀이 강의할 때도 있었지만 모든 과목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슨 개념이 필요해? 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해줘야 돼요. 그게 판독이 안 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선생님들은 익숙한 문제들은 막 외워서 푼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유기는 특히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이해한다면 외우셔야 되지만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1장부터 이제 시작 들어가 볼게요. 저는 뭐 OT를 짧게 해요. 다른 선생님들은, 교수님들은 뭐 OT를 2시간, 3시간 하는데 그게 뭐 필요 있습니까? 그죠? 그냥 가서 들이대면 되죠. 자, 1장은 구조와 결합이에요. 제가 신경 쓰는 단원이 있어요. 1장하고 요 3장까지가 아주 유기의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요것이 약한 분들은
뒤로 갈수록 점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여기는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알지?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유기뿐만 아니라 무기학도 관계되고 물리학도 관계되고 다 관계된 게 나와요. 아주 기본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좀 보셔요. 자, 그러면 뭘 배울 건지 우리 매핑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 들어갈게요. 구조와 결합에는요, 유기학의 정의가 나와요. 그러면 유기학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 그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유기학을 배우는 이유, 뭐 들이대고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왜 임용시험에 유기학을 왜 할까?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자의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 나오는데 유기화학하고 무기화학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기화학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공식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나 유기화학은 외우는 게 아니야. 그 무기화학에서 했던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이런 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거의 유기하고 무기는 안 하신단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아셨죠? 쫄지 말고. 그 다음에 에너지 세기 비교가 나오고 주기율표의 경향성이 나오는데 유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요 전기음성도예요. 요건 대단히 중요해요. 전기음성도에다 별표를 치고 딴 건 잊어버려도 돼요.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다 잊어버려도 돼. 유기하려면. 지금 유기만 하는 거니까. 자, 과목마다 공부 방법이 달라요. 저는 석사 때 무기를 했고 박사 때 유기를 했지만 방법이 달라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박사 때 하는데 유기를 배우는데 무기적인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학자마다 다 전공이 있으니까 그 영역이 달라요. 밖으로 싸움하기가. 자, 여기는 전기음성도예요. 근데 이 전기음성도는 기계가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학자들이.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 점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가 무너지면 유기가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전기음성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결합을 배울 건데 결합에는 분자 내 결합이 있고 분자 간 결합이 있어요. 분자 내에서는 우리 공유결합을 볼 거예요. 유기학은 공유결합만 하는 거예요. 근데 공유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 배우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 간 결합에는 끓는 점이 있어요. 요 끓는 점이 출제가 됩니다. 아셨죠? 유기에서는 녹는 점, 끓는 점이 출제가 돼요. 제 별표 친 거만 잘 보시면 돼요. 매우 철학, 전기음성도, 그 다음에 공유결합, 끓는 점. 되셨죠? 그 다음에 끓는 점에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분자간이야. 분자 내가 아니라 분자간. 거기다가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 구조를 보면요. 결합수를 배울 거예요. 결합수를 통해서 형식전화를 배울 건데 형식전화도 기본인 거예요. 알겠죠? 유기할 때. 근데 요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별표 칠게요. 요거는 알고 있어야 구부 전자 이동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입체수가 있어요. 스테레오 넘버. 자, 이거는 물리학자들이 다 정해놨어. 그거를 유기쟁이들은 활용만 하면 돼.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슈레딩거 무기학에서 다 방정식을 세워놨어. 유기쟁이들은 그걸 활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은 누가 버는 거야? 유기쟁이들이 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유기는 재밌어요, 이거는. 유기는 하면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입체수를 통해서 혼성궤도를 갈 거예요. 그러면 이 혼성궤도를 어디서 마무리 질 거냐면 제가 3장까지 가서 마무리를 탁 질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다 보여요. 알겠죠? 왜 혼성이고 무기학에서 그렇게 쓰는지 그런 걸 다 보여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구조식이 있어요. 구조식에서는 루이스 구조식하고 공명 구조예요. 이 차이점을 배울 거예요. 알았죠? 루이스 구조식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조 이성질치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그게 아니에요. 공명 구조는. 그거에 대한 차이점만 알면 돼요.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우고 나면 요게 스토리텔링이 탁탁탁 해야 돼요. 유기학을 왜 배워? 그럼 따다닥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파동 방정식 4가지 해가 뭐였어? 따다닥 나와야 됩니다. 그걸 내오실 거예요. 우리 현강에 있는 분들은 제가 리뷰 책을 줄 거예요. 알겠죠? 리뷰를 매절 끝나고 나면은 메일로 해서 보내서 학원에서 보내드리게 할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숙지해 오시면 돼. 빈칸 채워서. 그러면 여기 다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는 오늘 이제 들어갈게요. 유기학의 정의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보면 4개 양자수가 있대요. 그리고 오비탈의 개념이 뭘까?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오늘 요구하는 내용에서 뭘 가리키는구나 그거만 아시면 돼요. 근데 욕심이 있는 분이 한꺼번에 그냥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유기학의 정의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세기 비교, 전자 배치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 우리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끓는 점, 형식전화 이렇게 갈게요. 뒤에 또 있습니다. 공명 구조를 배울 거예요.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명명법도 이렇게 할게요. 자, 저는 스테리 케미스트리를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체학 전공한 사람은 이 명명법을 떼어내야 뗄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그건지 몰랐어요. 내가 입체학을 전공하면 명명법이 도사가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전공하고 나니까 도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교수님한테 배운 것보다 천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서. 그 다음에 형태 이성 질체 구조 이성의 차이점도 배울게요. 자, 들어가 볼게요.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유기학은요, 우리 거의 선생님들이 왜 안 하냐? 그러면 물리학, 화학, 생물 세 개가 짜뽕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생물적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화학적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물리적으로 가려도 안 돼요. 근데 필요한 게 있어요. 화학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전자이동만 배우면 돼요. 그럼 전자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겠죠. 그거만 아시면 돼요. 물리학은 뭐냐? 그러면 벡터만 알면 돼요. 벡터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럼 합벡터가 나올 거예요. 평행사변형밖에 안 써요. 주로. 유기에서는 거의 다. 그럼 합벡터가 되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R자 힘이 이렇게 간다. 이게 3이고 이게 4면 이게 5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만 알면 돼요. 물리학에서는요. 알았죠? 뭐 그냥 물리화학처럼 막 양자역학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세 개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생각은 물리학적 생각을 벡터를 방향을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나 화학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네, 생각을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유기학을 하려면은 현상학이에요. 현상학. 항상 우리 대학에서도 제가 강의하지만 현상학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현상학이에요. 현상학. 항상 얘기하는 건데 나뭇잎이 떨어져요. 그러면 왜 떨어졌지? 하고 역추적하는 게 과학자들이 할 일이지. 딱 본 다음에 쟤는 3일 뒤에 떨어지고 그런 건 못 한다는 거예요. 떨어진 걸 역조사해서 경험해 본 건 데이터 결과 쟤는 며칠 있으면 죽겠네, 떨어지겠네 이런 걸 예측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현상학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메커니즘이 A라는 메커니즘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러면 B라는 메커니즘을 새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N1 메커니즘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러면 SN2라는 메커니즘이 등장하는 거예요. SN2가 안 돼? 그러면 EAS 뭐 이렇게 친전자성, 방향, 취한 반응 이런 메커니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이렇게. 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우리 유기가 친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어떠냐면 A라는 이론으로 저 끝까지 다 가려고 그래. 쫙! 좋아요. 좋은데 그게 현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현상하기 때문에 안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A라는 법칙으로 안 돼? 그럼 B라는 법칙이 있겠네? 하고 빨리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여야 돼, 그냥. 왜 A였는데 B가 됐지? 이짓하면 안 돼요, 유기는. 무슨 말인지 아셨죠? 현상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쓸 거예요.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화학입니다. 탄소. 제가 설명회 때도 했지만 제가 적자생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빈칸을 놔둬놨어요. 빈칸. 요거는 중요한 단원인 거예요. 그럼 유기화학은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화학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게 벨러예요. 독일의 화학자 벨러예요. 이 벨러 분이 뭘 실험을 했느니 그냥 얼떨결에예요. 옛날 사람들은 유기화학이 뭐였냐면 생체 내에서 유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든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상을 입었어. 뒤었어 여기다가 물에다가. 그러면 여기 엉덩이 살을 떼다가 여기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남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벨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벨러는 뭐였냐면 이게 무기물이에요. 암모니엄 시아나이트라서 무기물인데 이것도 얼떨결에 한 거예요. 자기가 계획된 게 아니에요. 얼떨결에 가열해 봤더니 우레아라는 유기물이 나왔어요. 이 우레아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유기에서 요거 우레아가 나왔어요. 그러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왔네? 여태까지는 유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와야 유기화학인데
갑자기 무기물에서 유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학자들이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벨러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야. 야, 무기물에도 보니까 탄소가 있네. 유기물에도 탄소가 있네. 이제는 유기화학은 탄소학문이라고 하자.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탄소 중심 학문이 된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유기학은 탄소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할 거예요. 왜 탄소를 다루지? 그게 이유가 나와요.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벨러란 분이 참, 과학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실수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잇도 실수로 된 거 알죠? 실수로 그 일하시는 분이 잘못 배합해가지고 아주 좋은 게 나왔잖아요. 그거 다 실수로 한 거예요, 이것도. 과학은 거의 실수예요. 자, 3번 볼게요. 그러면 왜 탄소가 유기학에서 중요한가? 탄소 원자는 탄소 원자들 사이에 서로 결합해서 긴 사슬과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호프만 자리옮김 아직 몰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살짝 시험에 출제가 많이 돼서. 근데 그냥 한번 볼게요. 이게 호프만 재배열인데 여기 이제 오늘 배울 거지만 여기 아마이드 작용기예요. 아마이드인데 여기다가 뭐 Br2만 이렇게 쓸게요. Br2하고 NaOH하고 물을 썼어요. 이건 물이에요. 이렇게 쓰면 요 아민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탄소 개수가 똑같아요. 근데 요 탄소 개수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탄소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이 유기쟁이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탄소 수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탄소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갈게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탄소는 원자들 사이 결합을 긴 사슬로 만들 수도 있고 짧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주기율표가 거기 교재에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보고 할게요. 요런 거는 좀 아셔야 돼요. 요쪽으로 가는 것을 주기라 그래요. 주기. 피어리드라고 해요. 주기. 그 다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걸 족이라 그래요. 족. 패밀리라고 그래요. 패밀리. 자, 근데 보세요. 이 족은 영어로 패밀리인데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어때요? 취미도 거의 비슷하고 먹는 음식도 거의 비슷해요. 약간 다르긴 다르지만 그 남이 보기에는 똑같잖아요.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족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 1족, 2족 이렇게. 알았죠? 여기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무기학에서는 이게 13, 14, 15, 16, 17, 18. 유기학에서는 3A, 4A, 5A, 6A, 7A, 8A. 3족, 4족, 5족, 6족, 7족, 8족 이렇게 불러요. 그걸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한 번만 여기만 보세요. 밑에만 살짝. 주기율표가. 요걸 한 번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주기하고 족만 하시고요. 여기다 13이라고 쓴 게 있고 14라고 쓴 게 있고 15라고 쓴 게 있고 16, 17, 18이라고 쓴 게 있어요. 요거는 영국식이에요. 무슨 식? 영국식. 빨간 게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리고 13, 14 이렇게 쓸게요. 이게 영국식이에요. 요 밑에는 미국식이에요. 자, 지금 세 개를 잡고 있는 게 미국이 잡습니까? 영국이 잡습니까? 미국이 잡아요. 대답 잘하죠,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영국식으로 하지 않아요. 미국식으로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유기할 때는 13족, 14족, 15족 하면 안 돼요. 3족, 4족, 5족, 6족, 7족, 8족으로 해야 돼요. 왜? 유기를 원래 정복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론이 족으로 가져야 돼. 3, 4.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기학은 18전자 배치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18전자 이렇게 하지만 유기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유기는 이렇게 1A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8족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꼭 약속입니다. 자, 유기할 때 공부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방법을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 여기를 주족원소라고 그래요. 주족원소. 여기도 주족원소예요. 여기까지가 주족원소. 천천히 할게요, 제가. 그리고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고 그러시면 돼. 아셨죠? 모르는 거 있어요. 주족원소.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전이금속이에요. 전이금속. 그러면
유기화학은 어디를 다루는 거냐면 주족 원소를 다루는 거고, 무기화학은 요 전이금속을 다루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겠죠? 네. 전혀 달라요. 저는 석사 때 이거, 박사 때 이거 다 정복한 거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점이 있죠. 다른 선생님보다는 이점이 있죠. 됐습니다. 요건, 자, 됐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전개해 갈게요. 제1쪽 있죠. 여기를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요.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 알죠? 용어 좀 알아야 돼요. 2족, 요 2족을 알칼리 토금속이라 그래요. 뭐, 알칼리 토금속.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알칼리 토금속이에요. 왜 토냐? 그러면 이건 땅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금속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 토금속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 7족이 있죠? 이걸 할로젠 원소라고 그래요. 할로젠 원소. 할로젠 원소. 또는 뭐 할로진 원소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영어는 똑같은데 한글 번역만 달라요. 그래서 할로젠 원소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옛날에는 일본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지금은 우리 세대는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교수님들이 많아요. 후배들도 있고 그래서 거의 다 할로젠이라고 하지 할로진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 이 8쪽은 비활성 기체, 불활성 기체라고 그래요. 비활성 기체. 자, 용어는 아셔야 돼요. 요렇게. 자, 주기가 뭐다? 족이 뭐다. 알았죠? 네. 기초가 튼튼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할로젠 원소, 비활성 기체. 됐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그러면 탄소를 보세요. 유기화학은 요걸 다루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탄소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리튬부터 쓸게요. 제가. 리튬 여기 쓰고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로, 네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륨. 그러면 이게 1족입니다. 여기 2족, 여기 3족, 여기 4족, 여기 5족, 6족, 7족, 8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탄소를 보셔요. 탄소. 가운데 들어있죠. 그래서 얘랑도 결합할 수 있고, 얘랑도 결합할 수 있고, 얘랑도 결합할 수 있고, 얘랑 결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얘는. 제가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있을 때 대전에 살았잖아요. 유성에 살았는데, 대전은 부산도 2시간 반이면 가요. 많이 걸려봤죠. 서울도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려요. 여행 가기 아주 좋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서울에서 만약 부산 가면 한 4시간, 5시간 걸리잖아요. 대전은 그냥 가운데 있어서 쫙쫙. 뭐 대전 광고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요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도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도 결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하면 이런 겁니다. 탄소는 누구랑도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리고 탄소 사슬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혁명인 거예요. 알았죠? 화학의 혁명. 자, 그러면 이제 유기학을 배우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제 탄소 학문이라는 건 배웠고요. 유기학이란 뭐냐? 그냥 물어보면 탄소 중심 학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유기학을 왜 배워? 그러면 우리가 생화학이라는 거를 화학과에 가면은 생화학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또 생물학과에서도 이걸 분자생물학이라고 그래요. 이 생화학을 똑같은 책인데 과마다 이름을 바꿔놨어요. 이 밥그릇 싸움이 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이게 분자생물학이에요. 분자생물학. 그래서 유기한 저 같은 경우는 이 분자생물학까지 강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화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약이라는 게 있어요. 약학과 가거나 의대 가면 제약학과가 있어요. 제약. 요건 뭐냐면 약의 효능입니다. 부작용. 부작용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분자를 이해하고 약을 먹었을 때 어떻게 효능이 있고 부작용이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작용이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의대 시험 볼 때, 약대 시험 때 다 이걸 보는 거예요, 유기를. 그럼 임용에서는 왜 보냐? 그러면 이거 분자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 학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 그러면 유기학은 분자를 이해하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의대나 약대에서는 효능을 어떻게,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좋은 의사 선생님들은 어떠냐면은 약을 종류 몇 개가 안 되는데 효능이 빨라요. 그런데 이런 거 부작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약을 주는 거예요. 예방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7개 정도 먹어야 돼, 한 번에. 감기약 먹어도. 그거는 요런 거를 조금 좀 공부를 등한시 하신 분이 그래요. 그래서 요걸 좀 여기 부작용 쪽을 빠사한 분은 약을 한 3개, 4개밖에 안 줘요. 그 분은 아주 잘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유기학을 배우는 이유는 분자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 분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임용에서는 분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분자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의대나 약대에서는 부작용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우리 임용에서는 그냥 분자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기학은 탄소 중심 학문이라는 거예요. 탄소를 가지고 탄소수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 하나 까먹었네. 요걸 하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전이금속을 뺄게요. 여기를 우리 유기에서는 비금속이라 그래요. 여기 영역을. 여기를 금속이라 그래요. 그냥 유기를. 두 가지로 나눠요. 자, 그런데 보셔요. 요거 붕소, 실리콘, 그 다음에 아셀릭, 이런 거는 준금속이라고 화학에서는 배운단 말이죠. 그러나 유기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준금속은 뭐냐면 겉모양은 금속처럼 생겼는데 행동은 비금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금속이죠. 그래서 유기쟁이들은 결론이 중요한 거니까 비금속 이렇게 둥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하나 볼게요. 금속이 세상에 많이 존재해요? 비금속이 세상에 많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비금속은 땅이야, 땅. 이건 금이라고 합시다, 그냥. 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금속. 그러면 땅이 더 많겠죠? 그래서 요 비금속이 안정한 거예요. 여기에 더 안정하다라는 거. 안정도의 개념입니다. 비금속은 안정하다. 여기는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금속은 안정한 거예요. 그럼 탄소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비금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안정한 거예요. 우리의 약성분이 거의 뭐냐? 탄소예요. 탄소를 먹으면 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속도가 느려요. 천천히. 근데 만약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약을 금속으로 줬다. 그러면 금속은 전자를 버리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몸에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탄소 비금속은 안정하다 이 말이에요. 안정하다. 자, 그러면 이 안정하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보관하기 쉽다는 거예요. 보관하기 쉽다. 보관하기 쉽다. 근데 금속들은 보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비금속은 알아야 돼요. 요 탄소 영역, 여기 3족부터가 비금속이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요 비금속 영역을 공격하는 거예요. 알겠죠? 금속 영역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비금속 영역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번만 볼게요. 우리 이온결합 안 배웠지만 나트륨이 금속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러면 OH 이렇게 딱 줬다, 시약이 만약에 유기에서. 그럼 이거 금속이잖아요? 그럼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금속은 조금 이따 배우면 전자를 내보내거든요. 그럼 여기 플러스가 되고 얘는 OH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만 우리만 다루면 돼요. 근데 유기가 부족한 학생들은 이 나트륨이 무슨 역할을 할 건데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 알겠죠? 금속이 뭐 하든 영향이 없어. 그냥 무시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셨죠? 마인드를 잡아야 돼서 비금속 영역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전자의 관점으로 볼게요. 자, 여기는 우리가 휘레등급 방정식의 해를 한번 공부하려고 해요. 화학을 하려면 화학 반응을 다뤄야 돼요. 근데 반응이 일어나려면 전자가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옛날 학자들이 생각했던 전자의 개념하고 요즘 20세기 들어와서 생각했던 개념하고 달라요.
옛날 개념은 우리는 고전적 관점이라고 볼게요. 고전적 관점. 고전적 관점이라고 볼게요. 이건 스토리니까 안 적으셔도 되고 적으셔도 되고 자기 알아서 하세요. 고전적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적 관점을 양자역학적 관점이라고 해요. 양자역학적 관점. 자, 고전적 관점은 뭐냐? 고전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음전하를 가졌다. 음전하를 가졌다. 마이너스 음전하를 가진 입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전자를 가진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적 관점은 뭐냐? 그러면은 음전하이면서 파동성을 가진 거예요. 전혀 다르죠? 음전하를 가지면서 음전하를 가진 파동성 입자예요. 파동성 입자. 이 파동성하고 입자하고는 달라요. 파동성은 물결은 어때요? 이렇게 부딪히면 옆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성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절 같은 게 가능하지만 입자는 그런 게 안 돼요. 반사하고 산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포인트를 알아야 돼. 옛날 사람들은 음전하를 가진 입자. 이게 뭐냐 그러면 옛날 분들은 전자가 어디 있는지 내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을 모든 에너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모든 에너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연속의 개념이에요. 연속적 개념이에요. 연속적 개념. 연속적 개념. 그런데 우리가 보면 현실에 보면 와이파이 잘 터지는 데가 있고 안 터지는 데가 있죠. 전자는 발견이 많이 되는 확률이 높은 곳이 있고 발견 확률이 적은 곳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얘는 음전하를 가진 파동성 입자라는 뜻이 뭐냐?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용어를 가지고 설명해서 되게 어려워해요. 물리학 같은 게. 용어를 보면 돼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양자화된 에너지만 갖는다는 거야. 양자화된 에너지만 갖는다. 양자화된 에너지만 갖는다. 그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양자화라는 건 이렇게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 개념만. 그래서 이거는 불연속적 개념입니다. 불연속적 개념입니다. 이걸 요즘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확률적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확률적 개념. 확률적 개념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전자라는 거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어디가 많구나라는 것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재 이렇게 볼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핵이고요. 핵은 양성자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핵 주위에 전자가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자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봤더니 이게 핵이고요. 전자가 여기에서 제일 많이 발견된 확률이야. 여기가 전자에서 여기가 제일 많이 전자가 돌아다녀요. 여기도 돌아다녀요. 그럼 여기가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거야. 요걸 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거를 요 한 거를 확대했더니 요렇게 된대요. 간격이. 그리고 사인 함수로 이렇게 전자들이 돌아다닌대요. 됐죠? 그래서 무기학에서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하고 여기서는 그냥 의미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라는 거는 확률적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에르빈 슈레딩거입니다. 야, 이분은 진짜 아슈타임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죠. 이분은 대단한 분이죠. 슈레딩거. 슈레딩거가 없었다? 학문이 없는 거예요. 물리학 없어졌어요. 무기학 없는 거예요. 유기학도 없는 거예요. 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그거를 수학식으로 풀었을까, 그죠? 야, 배우고 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 학부 시절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 너 대단한 분이에요. 또리터리하게 생겼잖아요. 멋있잖아요. 자, 이분이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세웠어요. 자, 근데 유기에서는 방정식 필요 없다 그랬어요.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해가 4가지가 나오더래요. 4가지가.
우리는 요거만 활용하면 돼요. 무기학에서도 요거만 활용하면 돼요. 그러나 무기학에서는 방정식까지 해서 또 구해야 돼요. 해밀턴 연산자 써서. 자, 그거는 무기학에서 하고. 죄송합니다. 자, 4가지 해를 했더니 첫 번째는 주양자수가 나와요. 주양자수는 프린서플 퀀텀 넘버라고 해서 뭐냐면 에너지를 결정을 해요. 에너지를 결정을 해요. 에너지를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요 정도는 뭐 화학을 했으니까 다 배우셨을 거예요. 요게 핵이고, 요게 N이 1이고, 요게 N이 2고, N이 3이고, N이 4 이런 거. 그래서 요거 N, 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걸 주양자수라고 그래요. 주기. 그래서 여기다가 쓸게요. 주양자수라는 건 뭐냐? 주기를 얘기한다. 주기. 1주기냐, 2주기냐, 3주기냐. 됐죠? 요거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주기가 높아질수록 어때요? 이쪽으로 높아질수록 에너지가 불안정하죠? 에너지가 불안정한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돈이 많을 때가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걸까요? 돈이 빵원일 때가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거야. 화학적으로는 돈이 제로일 때가 안정한 거야. 그때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나갈 수도 없잖아. 뭐 친구 만날 수도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조금 만나지. 근데 돈이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좋은 일만 벌어질 수 있으면 되는데 또 나쁜 일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에너지가 불안정하다. 에너지 높다 쓸게요. 여기다가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여기도 높다라고 쓸까요? 그냥 에너지 높다.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됐습니다. 이 주기입니다. 자, 그리고 헬껍질, L껍질, M껍질 이런 거는 그냥 무기할 때 할 거고 유기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유기할 때는 필요 없는 건 안 할게요. 알겠죠? 무기할 때 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양자수보다가 중요해요. 부양자수는 L이라고 하는데, secondary quantum number예요. 요걸 우리 무기화학에서는 각 운동량이라 그래요. 각 운동량. 근데 유기에서는 부양자수예요. 일반학에서 부양자수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한다. 자, 그러면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오비탈이 뭐야 도대체? 유기를 처음 하시는 분은 이 오비탈만 나오면 갑자기 오비탈이 생겨? 약속인 거예요. 그거 부르는 거야. 이게 뭐냐면 전자 발견 확률이 90% 이상인 곳을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로 볼게요. 전자 발견 확률이 90% 이상인 곳. 이것을 오비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여기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오비탈 하면 집이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방이라고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게 곳이에요. 전자 발견 확률이 90% 이상인 게 오비탈이에요. 근데, 요거부터 먼저 설명하고 할게요. 오비탈의 종류는 S 오비탈이 있고, P 오비탈이 있고, D 오비탈이 있어요. 근데 S 오비탈은 이렇게 원형을 이루는데 어떻게 하냐면 잘 보셔야 돼요. 전자가 위아래로 원형을 이루면서 위아래로 출렁이는 거야. 출렁 이러면서 다니는 거야. 원형을 이루면서. 모양이 원형을 이루면서 위아래로만 출렁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게 S 오비탈이에요. P 오비탈은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이거는 전자고 뭐 양전자 그게 아니에요. 위상을 얘기하는 거. 위치.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P 궤도는요. 이렇게 돼서요. 전자가 이렇게 되면서 하나는 올라갔다 출렁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출렁.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P 궤도예요. 근데 X축으로 가냐 Y축으로 그 차이점이에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P 궤도예요. D 궤도는요. 여긴 조심해야 돼요. 같은 위상이네요. 그렇죠? 요거만 지금 흑백이라 잘 안 보일 텐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세요. 요것도 무기학에서 나와요. 요게 유기학에서는 안 나오지만 무기학에서 이게 출제가 돼요. 같은 위상인 거 파이 역결합할 때 쓸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D 오비탈은 어떠냐면요. 요 두 개는 올라가. 두 개는 내려가 이렇게 철렁 이렇게 하면 다니는 거예요. 전자들이. 그래서 모양이 있어요. F치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유기하려면 요 정도만 알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무기도 요 정도만 하면 돼요. 자, 이게 오비탈이다.
그러면 오비탈이란 전자 발견 확률이 90% 이상인 걸 오비탈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양이 전자가 원형을 이루느냐 타원형을 이루느냐 다르다. 그럼 요 S오비탈을 원형이라고 쓸게요. 원. P부터는 타원이에요. 여기부터는 다 타원이에요. 이렇게 타원을 이룬다. 자,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부양자수를 정복을 하러 갈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없으니까 좀 쓰셔야 돼요. 첫 번째, 일반항이 있어요, 일반항. 일반항은 n-1 이렇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주기를 n이라고 할게요. n이 1, 2, 3, n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아까 부양자수가 뭐였냐면 L이었습니다. L. 부양자수는 L이었습니다. L. 여기다 L 쓸게요. 다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L 쓸게요. 이게 L이라는 거야. 알겠죠? L. 자, 그럼 L은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겠다. 그지? 예. 약속이에요. 그 다음 2 빼기 1, 1. 2. 여기 n-1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6이도 나오지만 무기하게도 이게 나와요. L이 0이면 뭐냐. 알겠죠?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초만 튼튼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요 녀석이 있습니다. 요 L이 0이야. 요걸 S오비탈이라고 그래요. S오비탈. 약속한 거예요. 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왜 L이 0이면 S오비탈 약속한 거예요, 학자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유기학은 아까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요? 이론을 전개해서 전기음성들을 도입했다 그랬죠? 약속한 거예요. 왜?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L이 0이면 왜 S오비탈이 이런 걸 학자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알았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L이 1이야? 그럼 P오비탈이에요. 정의예요, 정의는. 여기는 D오비탈이에요. 그 다음에 F, G, H 이렇게 가면 돼요. E는 없어요. F부터. 자,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S오비탈, P오비탈. 됐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제가. L이 0이야? 그럼 무슨 오비탈이야? S오비탈이야. 빨리 떠야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이게 매우 쳐야. 자, 이건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매우 쳐라는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유기 풀고 무기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유기에 이런 거 안 나와서 다행이지. 나오면 거의 다 가는 거야, 애들이. 자, L이 1이에요. 그러면 P오비탈인 거예요. P오비탈.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P오비탈이에요. L이 2까지만 알면 돼요, 우리는. 2는 D오비탈이에요. D오비탈. 요거 외우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갈 거예요. 2번. 자, 요거는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매우 쳐라. 매우 쳐라.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예히 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국타라고 했더니 애들이 선생님 매우 쳐라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계약제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세요. 매우 쳐라. 그럼 매우 쳐라. 그랬더니 매우 쳐라. 됐죠? 요거 매우 쳐라 하면 아주 시험 이걸 알아야 뭐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2번은 뭐냐면 이 내용도 선생님들이 잘 모르셔요. n이 1이다. 그럼 주기가 1이잖아요. 그러면 원 하나밖에 없어요. 원 한 개가 존재해요. 원 한 개가 존재한다는 건 1S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S가 1이라고 그랬잖아요. n이 1이고 그래 1S가 존재한다. 그럼 n이 2야. n이 2면요. 요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용을. 요거만 알면 돼요. 원 한 개에다가 타원 한 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얘는 2S가 되고 얘는 2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n이 2야. 그러면 원 하나, 타원 하나. 그럼 이제 유출을 할게요. n이 3이야. 그럼 뭐 하나 되겠어요? 원 하나, 타원 2개가 되는 거예요. 어우, 잘하셨어요. 요거를 아셔야 돼요. 알겠죠? 학생들한테도 이거 가르쳐주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타원 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3이니까 3S, 타원 2개니까 3P, 3D.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거를 슈레딩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야,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실해된 거는 핵이 있어?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볼게. 3까지만. 그러면 요 녀석이 n이 1이야. 주양자수야. 그치, 이게? 이게 n이 2야. 주양자수야. 여기 n이 3이야. 주양자수를 얘기한 거야. 근데 부양자수는 뭐냐? 그러면 n이 1이야. 원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1s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도 해. n이 2야. 그러면 원 하나, 타원 하나. 2s, 2p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n이 3이야. 그러면 원 하나, 타원 2개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주양자수, 부양자수까지 완전히 착살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요하고 이걸 하면 분리하기 쉬워져요. 이런 내용들을 알면. 자, 요게 부양자수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는 자기양자수 잡으러 갈게요. 오케이. 요거는 지울 거 아닐 거예요. 제가 놔둘게요. 지우고. 매우 철화만 잘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놓으셔서. 자, 이제 자기양자수 볼게요. 자기양자수는 마그네틱이라서 ML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약자. 자, 얘는 자, 무기화하고 유기화하고 차이점을 잘 보셔야 돼요. 유기화학에서는 전자의 개수를 아는 게 핵심이고, 전자의 개수, 여기 전자의 개수를 아는 게 핵심이고, 무기화학에서는 자기양자수가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게 피오비탈이에요. 피오비탈. 됐죠? 이걸 피오비탈이에요. 피오비탈에는 세 가지 방향이 있대요. px 방향, py, pz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거를 천천히 한번 유도해 볼게요. 네, 자, 갑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뭐라고 하냐면 그거 쓰셔야 돼요. L이 0이야. L이 0이야. 그러면 아까 무슨 오비탈이라 그랬어요? S 오비탈이 했으니까 S 오비탈이니까 오비탈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죠? 이게 S 오비탈이야. S 오비탈. 기억만 하시면 돼요. L이 1이야. 그러면 학자들은 아까 봤더니 이게 P 오비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L이 1이면 P 오비탈을 외우셔야 되는 거야. P 오비탈이야. 그런데 봤더니 세 개의 방이 있더래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약속을 했어요. 요게 1이니까 절대값을 마이너스 1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그러면 방이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요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0은 절대값에서 0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는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절대값이 나온다는 거야, 범위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거야, 수학적으로 풀기 위해서 실현된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됐죠? 그러면 요거를 px라고 하고, 요거를 py라고 하고, 요걸 pz로 하자, 이 말이에요. 의미를 놓은 거예요, 그냥. 요걸 px라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전자 2개 채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오비탈에. 여기도 전자 요렇게 배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훈투 그런 거. 자, 요렇게 해서 6개까지 채울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럼 얘는 S 오비탈은 전자 2개까지 채울 수 있어요. 전자 2개까지 만땅 채우는 거야. 아주 가득 채우는 거야. P 오비탈은 다 채우면은 전자 6개까지 채울 수 있어요. 무조건 6개가 아닙니다. 2개 채워도 되는 거야. 하나 채워도 되고 6개까지 채울 수 있어요. 자, 유기학에서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무기학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S 오비탈은 방향이 없다는 거야. 그러나 P 오비탈은 방향이 몇 개나 있다? 3개의 방향이 있다.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기에서는 지금 6이니까 전자 개수를 알아야 돼요. 아셨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자, 그럼 이제 유추를 한번 해봐요. L이 2예요. 그럼 무슨 오비탈을 했어요? D 오비탈이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절대값을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오비탈이 몇 개 있어? 5개가 있네. 이젠 유추할 수 있죠? 우리 마음대로 막 이제 학자가 어떻게 됐는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럼 전자 몇 개까지 채울 수 있어요? 그렇죠. 10개까지 채울 수 있어요. 아주 대답 잘하셨습니다. 10개까지 이렇게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전자 10개까지 채울 수 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요게 자기양자수의 의미예요. 유기학에서는. 무기학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무기학은 방향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어필을 한번 해볼게요. 필기하시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방향을 한번 해볼게요. px는요, 여기를 한번 보죠. 이쪽으로 오셔서 선생님, PD 선생님. 요거는 x축으로, p가 아까 이렇게 출렁출렁인다 그랬잖아요. x축으로 출렁출렁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얘는 y축으로 출렁출렁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봤더니. 얘는 z축으로 출렁출렁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p 궤도는 약속을 한 거니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 오비타 이런 거 찍는 기계도 인간이 만들었죠? 여기다 맞춰놓은 거예요, 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 나중에 유기학에서 절대별 R배열하고 S배열도 배울 거예요. 그러면 절대배열이 R이냐 S도 기계에다 다 세팅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R, S 뭐 읽어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너무 고민하시면 안 돼.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한번 가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쪽 잡아주세요, 선생님. 자, 주양자수는 n이 1, n이 2, n이 3이었어요. 부양자수는 n이 1이야, 원 하나. n이 2야, 원 하나, 타운 하나. n이 3이야, 원 하나, 타운 두 개였어요. 이제 자기형자수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S오비탈 전자 몇 개까지 채울 수 있다? 2개까지 채울 수 있다. S오비탈 전자 몇 개까지 채울 수 있다? 2개까지 채울 수 있다. 반땅 채웠을 때. P오비탈은 6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2개, 6개, 10개. 됐죠? 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가서 이거 가르치면 애들이 재밌어 할 거예요, 화학 시간에. 나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항소수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스핀을 잡으러 갑시다. 자, 그러면 학부책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대학교재 보면은. 자, 이게 뭐냐면 n이 1이라는 얘기예요. n이 1이면 1S밖에 없겠죠? 그래서 S오비탈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 n이 2예요. 그러면 원 하나, 타원 하나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S오비탈은 오비탈이 한 개라 그랬죠? 제가 아까? P오비탈은 오비탈이 3개라 그랬죠? 그래서 오비탈 수 3개예요. 요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임용시험에.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요것도 나올 수 있어요.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전자가 여기 2개 채우고 여기 6개 채우니까 8개까지 채울 수 있겠다.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n이 3이에요. 그러면 얘는 원 하나, 타원 2개가 될 거예요. 됐죠? 그럼 얘는 오비탈 1개고 얘는 오비탈이 3개고 얘는 오비탈이 5개네. 그쵸? 애가 L이 2니까 그러면은 18개 전자가 채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다 이해가 되셨죠? 예, 슈레딩거가 이런 걸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스핀을 갈게요. 다 했습니다, 이제. 자, 스핀은요, 요건 슈레딩거가 한 게 아니고 슈레딩거 제자가 그냥 숟가락 하나 딱 얹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비탈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올라가는 거가 있고 이렇게 전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있겠죠? 요걸 업이라고 하고 요걸 다운이라고 하는 거, 업다운을 한 거예요. 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업다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업다운. 그래서 시계 방향을 만약에 선생님이 제가 볼게요. 요거를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아시죠? 자, 아까 제가 유기학을 잘하려면 벡터 방향을 잘하려고 그랬어요. 이쪽을 플러스로 보면 반대쪽은 무슨 쪽이에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필요 없어요. 내가 정하는 대로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계 방향을 플러스 2분의 1, 반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놓는 거지 굳이 그렇게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요거는 이제 맥머리에 나온 겁니다. 맥머리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n이 1이야. 그럼 원하나 존재한다 그랬죠, 아까. 맥머리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맥머리를 이거 읽다가 아까 내가 설명한 걸 듣고 이걸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보면 그냥 그런구나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와서 그래. 이게 n이 2야. 그럼 원 하나, 타운 하나 있겠죠. n이 3이야. 그럼 원 하나, 타운 2개가 있겠다. 됐죠? 그러면 여기는 전자 2개 채울 수 있고 여기는 8개, 18개 채울 수 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요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탄소를 중심으로 한 학문이라 그랬죠? 탄소만 알면 돼. 자, 요거는 기억해야 돼. 이건 매우 쳐야. 매우 쳐라. 예히 하면서 해야 돼요. 네. 탄소는 이렇게 6번이라고 이렇게 써요. 요게 뭐냐? 그럼 원자 번호야. 요게 원자 번호.
우린 요거만 알면 돼, 유기에서는. 원자 번호. 그리고 이게 양성자 개수야. 양성자 개수. 그리고 전자 개수야. 요거는 아셔야 돼요. 자, 탄소는 6번이야. 그리고 원자 번호도 6이고 양성자 개수도 6개고 전자 개수도 6개예요. 자, 이거랑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헷갈리는 거. 우리 아까 C, N, O, F 할 때 이거 몇 족이었어? 4족이었잖아. 근데 이걸 6족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건 번호고 이건 족번호예요. 알겠죠? 전혀 달라요. 이건 4족, 5족, 6족, 7족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요거를 6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자,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게 막 탄소하면 6족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4족이야.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4족의 의미도. 자, 그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전자가 6개니까 채울 거예요. 어떻게 채울 거냐 그러면 1S에 2개 채우고, 그쵸? 그 다음에 2S에 2개 채우고 2P에 2개 채우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 쓴 거예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이제부터는.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요거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원자 번호, 양성자 개수, 전자 개수는 같다. 요거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탄소는 6번이지만 4족이야. 이걸 기억해야 돼. 탄소는 몇 족? 4족. 탄소는 4족입니다. 자, 조금 이따 족이 왜 나오는지 알아요? 자, 그래서 탄소를 배치를 했더니 이렇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 됐죠? 피오비탈인데 여기다 2개 채우면 안 돼. 이렇게 피오비탈이야. 근데 여기다 2개 이렇게 채우면 안 돼요. 조금 이따 배울 거야. 훈트 규칙이 어긋나서 그래. 네,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기초만 다지면 쉽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 세계의 비교예요. 여기는 뭘 작살내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기율표를 작살내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주기율표. 자, 그럼 가볼게요. 제가 설명부터 한번 해볼게요. 대학에서 맨날 이런 얘기만 해요. 중성이라고 생각합시다. 중성. 그러면 플러스 3개라고 하고 마이너스 3개 이렇게 중성 그냥 그린 겁니다. 제가 임의로. 그런데 갑자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딱 갖다 댔다고 칩시다. 마이너스를 갖다 댔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고르셔야 돼요. 어떻게 될 건지 A인지 B인지. 자, 1번. 마이너스를 대니까 마이너스는 척력에 의해서 1, 2 갈 거다. 얘는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다. 이게 A. 아니야. 양성자는 움직이지 않아. 이 전자만 움직여. 척력에 의해서 이렇게 갈 거야. 이게 B. 자, A가 맞아요? B가 맞아요? B가 맞는 거예요. 아주 잘하셨어요. 역시 화학과 출신님들이. B가 맞아요. 우리 양성자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전자만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건 틀린 거야. 근데 이 중학교 교재나 고등학교 교재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거는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는 이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확률적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이쪽에는 양이온이 많아요? 음이온이 많아요? 양이온이 많아요. 그래서 플러스예요. 여기는 음이온이 많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유기를 하려면 이 내용 매우 철저해요. 이제 요걸 알아야 돼요. 마이너스야. 유기에서 마이너스야? 그러면 전자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자가 많아. 전자 풍부라는 거. 부족한 게 아니야.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수학적 개념이 아니야. 확률적 개념이야. 확률적 개념. 플러스가 있어. 그러면 이건 전자 부족이야. 요거를 캐치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런 게 헷갈리니까 막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야. 그럼 전자 풍부. 플러스야. 전자 부족. 내 말 이해되셨죠? 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설명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는 이런 것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런 거 없어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학생들이 아주 이해하기 쉬울 텐데 어떤 답은 이거잖아요. 그치? 근데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확률적 개념이 있는 걸 잊어버려서 그래.
자, 그럼 지우게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해 주시고. 자, 요거는 뭐예요? 1번이니까 전자 1개네, 그치? 요거는 2번인데 플러스니까 전자 2개인데 하나가 부족해. 1개겠죠. 요거는 3번인데 2개가 부족해. 1개. 이거 전자 1개예요. 전자 1개. 자, 전자 1개는 에너지가 누가 지배하냐 그러면 주양자수에서 결정된다는 거야. 아까 주기 있지? 주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1개일 때는 그렇다. 1개일 때는. 자, 그런데 헬륨은 몇 번이냐면 2번이란 말이죠. 그러면 전자가 2개라는 거야. 이건 전자 2개야. 전자 2개부터는 전혀 달라요. 얘는 주양자수 N하고 부양자수 L을 더한 값이 크면 돼요. 됐죠?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ES하고 EP가 있어요. 그럼 얘는 N은 2예요. L은 0이에요.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 N이 2예요. 그럼 L이 1이에요. 그럼 N 더하기 L로 할게요. N 더하기 L을 하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돼요. 그래서 이뇽이 에너지가 더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전자가 1개일 때는 주양자수가 클수록 좋다. 2개 이상부터는 주양자수하고 부양자수 합해서 큰 게 좋다. 알았죠? 더해서. 그래서 L 값을 외우셔야 돼. L이 0이면 SO비탈, L이 1이면 PO비탈, L이 2면 DO비탈. 거기까지 외워야 돼. 그럼 무기까지 끝난 거야. 알겠죠? 물리학도 끝난 거야. 그쪽은 양자학. 여기까지 understand? 자, 이제는 2번을 한번 볼 거예요. 주양자수하고 부양자수 값이 같은 경우는 누가 지배하냐? 주양자수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을게요. 3P하고 4S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N이야. N은 3이야. L은 1이야. 그쵸? 자, N이야. N은 4야. L은 0이야. N 더하기 L 볼게요. N 더하기 L은 얘는 4야. 얘도 4야. 값이 같잖아요. 이럴 때는 주양자수 큰 놈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크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약속인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약속하냐면 주기율표 만든 분들이 약속을 했어요. 다. 언더스탠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에너지 3P가 있어. 에너지 4S가 있어. 그러면 4S가 에너지가 더 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주기율표를 이제 작살을 내러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한 문제 풀고 쉴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 장만 하고. 자, 18전자를 통한 에너지 세기 비교예요. 18전자.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살짝 그릴 건데 여러분도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요걸 그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그릴게요. 여기다가. 칸이 맞아야 될 텐데. 그냥 그리는 겁니다, 제가. 이게 주기율표를 그린 거예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자, 그게 뭐냐면 여기는 1S, 여기 2S, 여기 3S, 여기 4S, 5S 이렇게 쓰세요. 6S, 7S 여기까지 쓰세요. 이렇게 그냥. 요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쳐도 학생들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는 1P는 없어요. 2P, 3P, 4P, 5P, 6P, 7P. P가 왜 이러냐. 7P입니다. 자, 1P는 왜 없냐? N이 1이면 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 원 하나인데 이게 타원이잖아. 그래서 안 돼요. 이제 이해됐죠? 이런 게 왜 없는지를 무조건 들이대지 말고 설명을 해주면 돼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3S 쓰세요. 3S, 4S, 5S, 6S 이렇게 쓰세요. 지금 미안해요.
쏘리. D게 D죠. 큰일 날 뻔했네. D죠, D.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4F, 5F 이렇게 쓰세요. 4F, 5F. 됐습니까? 네. 자, 이게 주기율표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볼게요. S오비탈은 전자 몇 개까지 채울 수 있어요? 2개. P오비탈은 6개. D오비탈은 10개. 자, 그럼 한번 요건 조금 더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그림 보세요. 지워야 되네. 여기 보면 이게 주기율표거든요. 요거 2개까지 채워서 이거 2칸이야. 그 다음 여기 6개 채울 수 있어. 이거 6칸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해되셨어? 여기는 10칸 채울 수 있어. 10칸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요 녀석은 공간이 너무 없어서 요건 난탄족하고 이거 옥티늄족이에요. 요거는 뺐어요, 공간을. 알았죠? 주기율표 보면 이렇게 빼놨을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요렇게 밑에다 빼놨죠? 공간이 없어서 빼놓은 거예요. 공간을 요렇게 빼놓은 거예요. 요걸 난탄족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난탄족, 옥티늄족. 4F를 여기다 쓸까요, 제가? 여기다 쓸게요. 요거는 난탄족. 요거는 옥티늄족. 이해됐죠? 근데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는 D궤도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알았지? F 줄르면 다 추워.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다 추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기율표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에너지 세기가 나와요. 1S 다음엔 2S, 2P가 채워. 1S 채워졌지? 그러면 2S하고 2P가 채워지고 그 다음엔 누구 채워져요? 3S, 3P가 채워지고 아주 과학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4S, 3D, 4P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4S, 3D, 4P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채워지면 돼요. 5S, 4D, 5P.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 순서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앞에서 배운 거 요거를 정리할게요. 요거 왜 바뀌었지? 우리가 보면 3S, 3P, 3D가 돼야 되는데 바뀌었잖아. 왜 바뀌었을까? 요거는 N이 4고 L이 0이니까 N 더하기 L은 4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N이 3이고 L이 2죠. 2니까 N 더하기 L이 몇이에요? 5죠. 그래서 에너지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설명한 게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주기율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요거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요거는 외워야 돼요. 4S, 3D 요거는. 알겠죠? 4S 먼저 채우고 3D 채우고 4P 채우고. 무기하학은 여기까지 나와요. 5S 채우고 4D 채우고 5P 여기까지 나와요. 6위는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무기를 하려면 여기까지 외워야 돼. 알았죠? 무기 하려면 이렇게 4S, 5S 5S, 4D, 5P까지 이렇게 무기 하려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뒤에 거 안 외워도 돼.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지? 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 제가 구별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 자, 그러면 이제 6위에서 필요한 거 할 거예요. 자, 이거 해결이 됐고, 이것도 해결이 됐어요. 이제 어디 가서 주기율표 물어보면 그냥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당당하게. 자, 이제는 우리가 핵심을 요걸 배울 거야. 자, 그럼 이게 뭐냐면, 6위는 탄소 중심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탄소는 몇 족이야? 4족이야. 그거 중요한 거야. 우리 배운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탄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6번이야. 1S에 2개, 2S 2개, 2P에 2개. 그거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하나 볼게요. 이 문제는 뭘 외우려고 하냐면, 족번호에 대한 개념을 배워야 돼요. 우리 6위에서. 자, 볼게요. 코발트예요. 코발트는 27번이에요. 27번. 자, 그러면 뭐 배치가 이렇게 됐대요. 이때 최각전자는 몇 개일까? 몇 개일 거예요? 그렇지. 최각전자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최각전자는 뭐냐면 맨 마지막 주양자 수에 있는 전자의 개수야. 이거 중요해요. 맨 마지막
주양자 수에 있는 전자의 개수야. 그 대신 들떴다 그런 거 아니야. 바닥 상태 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아주 원초전일 때. 바닥 상태가 전제 조건인 걸 깔고 가야 돼요. 근데 유기에서는 무조건 바닥 상태예요. 알겠죠? 유기는 무조건 바닥 상태. 무기만 막 들뜨고 그러는 거 얘기하는 거고, 유기는 맨날 바닥 상태 얘기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틀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유기는 바닥 상태인데 그래도 틀려. 안 해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유기는 내면 애들이 맞춰. 그러니까 들뜬 걸 막 하는 거고. 자, 맨 마지막 주양수의 전자개수. 맨 마지막은 n이 4죠? 그래서 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키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최외곽 전자의 의미가 뭐냐? 바로 족번호야, 족번호. 우리 유기에서 얘기하는 족번호. 맨 마지막 주양자수에 있는 전자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탄소를 한번 볼게요. 탄소는 6번이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 주양자수의 전자는 몇 개예요? 4개죠. 맨 마지막은 n이 2니까. 또 이것만 하면 안 돼. n이 2니까 여기니까 4개야. 그래서 4족이야. 최악의 전자가 4개야.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거를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제가 핵심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탄소야. 탄소는 6번이야. 근데 4족이야. 왜 4족이야? 최악의 전자가 4개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비금속이야. 라는 걸 잡아야 돼. 앞에 건 다 스토리인 거야. 알겠지? 요거만 아시면 유기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한 번만 피고 쉬었다 할게요. 요거는 하나 외워두세요. 요거 4족이고요. 여기 5족. 요거만 외우면 돼요. 6족, 7족까지 할게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로. 됐죠? 그 다음에 규소, 인, 황, Cl. 다음, 게르마늄, 알세니, 비소예요. 셀륨, 브로모. 여기까지는 암기를 해야 돼. 이게 6, 7족이야. 이게 6족이야. 이게 5족이야. 이게 4족. 이건 알아야 돼요. 근데 주로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무기에서 또 이런 게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외워두시면, 통째로 외워두시면 좀 편해요. 그리고 번호까지 써줄게요. 6번, 7번, 8번, 9번, 17, 16, 15, 14, 32, 33, 34, 35, 53. 여기까지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 치고 이렇게 외워두셔요. 됐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친구라고 그래요. 친구. 유기의 친구. 유기하려면 이거 모르면 안 돼. 친구. 알았죠? 제가 친구야 그러면 비금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이걸 제가 그냥 관용어로 친구라고 부른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